다들 착석해 주셔서 지금부터 이제 만인의 연인 기자 간담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감독님부터 시작해서 황보은 배우님, 김민철 배우님, 오지연 배우님 진행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만인의 연인 쓰고 연출한 한은미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유진 역할을 연기한 배우 황보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인의 연인에서 다정한 오빠 이가영 역을 맡은 배우 김민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점장 역할 맡은 우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이제 이른 시간에 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인미 감독님과 새 배우분께서 자기소개를 해주셨고요. 제가 항상 영화를 뭘 만들까 생각을 할 때 항상 좀 지나온 시간들에서 풀리지 않는 지점들을 붙잡고 그것에 대해 이제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영화로 담아왔던 것 같아요. 네, 이제 단편들에서는 좀 더 어린 한 13살, 14살 이런 소녀들 이야기를 많이 다뤘었고요. 근데 이제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한 18 이런 시기가 저와의 좀 거리감이 생겨서 그 시기에 처음 느꼈던 것들이 무엇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의 또 그냥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영화들을 봤을 때 너무 영화가 좋지만 항상 이제 갈증을 느꼈던 것들이 10대 여성의 어떤 욕망이나 아니면 좀 그런 관계, 연애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대상화돼서 표현이 되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자전적으로 느꼈던 그런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그건 조금 편협하고 좁은 시선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답답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그런 영화적으로 항상 해오던 결과 또 그런 지점에서 좀 다루고 싶은 거를 합쳐서 좀 이 영화를 꼭 찍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처음에 시나리오를 받았을 때 이게 제 첫 영화여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받아본 적이 또 처음에 읽고 오디션을 보자는 게 너무 새로웠거든요. 그래가지고 엄청 신중하게 잘 읽어봤는데 뭔가 제 이야기랑 너무 비슷해서 너무 하고 싶은 욕망이 너무 컸던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감독님이랑 오디션을 보고 미팅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거를 더 보여드리고 싶은 게 더 있을까 이런 좀 고민이 있다가 그냥 제 이야기를 다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3주를 기다렸나? 결과가 안 오는 거예요. 연락이 안 와가지고 너무 우울하고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마음이 컸어가지고 제가 직접 연락을 드렸어요. 연락처를 받아가지고. 그리고서도 아직 결정이 안 나셨다 하셔가지고 계속 기다리면서 진짜 너무 고문이었던 생각이 나네요. 네. 오디션에 합격이 되고 대본을 받아서 이제 쭉 읽었었는데 보통 이 영화가 메시지란 게 있잖아요. 저는 그 메시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만인의 연인 대본을 읽고 난 후에는 이 영화의 메시지는 뭘까? 그리고 굉장히 멍하게 좀 고민에 빠졌다고 해야 될까요? 그걸 감독님한테 그대로 말씀드렸거든요.
잘 모르겠다 이 감정을 유진이의. 근데 감독님이 그걸 그걸 생각하고 쓰셨다. 이 영화는 보고 나서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말이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영화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되게 재밌게 읽고, 청춘이라면 똑같은 경험은 아니어도 이러한 경험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감독님은 정말로 김민철 배우님이 저런 질문을 갖고 찾아오실 걸 예상을 하셨는지. 아니, 조금 당황했던 것 같아요. 그거 아직 이렇게 대답했는지도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서. 네, 근데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마님의 연인이 처음 딱 보면 다양한 생각이 들어서 한 번에 말을 하기 힘든 영화니까. 그러면 이번에는 우지연 배우님께서는 시나리오 받고 어떤 감상하셨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 한인미 감독님의 전작들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요. 그게 어떤 이유였냐면,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뭐 청소년기를 다루는 영화들은 종종 만나볼 수 있는데, 그게 어떤 시기에 대한 얘기이거나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항상 한인미 감독님은 조금 그 딱 변하는 어떤 그 순간에 대한 얘기들, 딱 그 변하는 어떤 되게 예민한 어떤 찰나의 얘기 같은 것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번 시나리오도 보면서 요것도 어떤 그런 예민함이 잘 들어있는 시나리오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 점장이 유진이한테 해주는 어떤 말들, 문장들, 그런 게 이제 제가 좋아하는 말들과 저의 어떤 성향하고 되게 닮아 있어서, 너가 중요하고 너의 행복이 중요하다 이런 말들을 이제 말할 수 있는 인물이어가지고 굉장히 반가웠고, 그리고 제가 사투리로 연기한 적이 사실 그렇게 많지 않은데, 저는 이제 그 고향이 부산이어가지고 되게 오랜만에 사투리로 또 화면에서 연기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네. 그 피자집에서 나와서 알바하다가 아주머니들이 이제 막 저래서 알바를 하지 뭐 이런 대사가 있는데, 그 나가가지고 그 아줌마들을 붙잡거든요. 그래서 그런 조금 그런 것처럼 막 엄청 나쁘게 저는 하지 않지만 그냥 할 말은 꼭 하고 사는, 참지를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이 좀 유진이하고 저의 약간 비슷한 면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냥 당돌하고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게 비슷한 것 같아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다음으로 김민철 배우님께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비슷한. 네, 그 강우 오빠와 본인의 비슷한 점을 말씀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강우와 저의 비슷한 점은, 제 입으로 말하기 좀 그렇지만 좀 부드럽다? 의도하지는 않지만 조금 부드럽게 살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편이어서 그런 점이 강우랑 닮았다고 생각하고요. 그 외의 강우 연기는 사실 제 친한 친구에게 많이 물어보고 좀 경험들을 들으면서 만들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지연 배우님께서는 영화 속에서 유진이가 알바를 하는 피자 가게 점장인 진열 캐릭터를 맡았는데, 이제 어떻게 그 캐릭터와 본인의 비슷한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 평소에는 이렇게 좀 스위치를 꺼놓고 사는 편인데, 일할 때는 되게 바쁘게 여러 가지를 신경 쓰면서 멀티태스킹을 막 해가면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그 피자집에서 장사하면서 뭐 만들 때 그렇게 재밌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이것저것 지시하고 얘한테 뭐 질문하고 하면서 손님들 뭐 신경 쓰고 그 피자 만들고 하는 게 약간 좀 이렇게 피가 돈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신나게 피자집 주방에서 일하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 부분은 저랑 좀 많이 비슷한 것 같아요. 재밌는 에피소드일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어떻게 캐스팅 했을 때 감정? 이런 것들을 좀 떠올려 보면은 일단은 황보은 배우는 그냥 사진으로만 이제 접하고 사실 그 전에 이제 다른 작품을 볼 수 있는 게 없을 때였어요. 막 이제 정말 연기를 시작하고 있었고, 근데 이제 너무 이미지상으로 되게 키도 너무 크고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만나보고 싶었고, 그래서 가장 처음에 이제 그 오디션을 해볼 때 만났던 배우였고요. 그래서 만나서 들어올 때부터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그날 와서 자기 이제 이 극 중에서 유진이가 일기를 쓰는데 보은도 일기를 항상 쓰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들고 왔고 그냥 이거 자기도 이렇게 쓰는 사람이고 하면서 이 유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너무 마음을 아파하면서 울었어요. 다 말해주세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그 막 되게 애기 같은 모습이 너무 이 역할에 어울려 보였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이제 제가 그렇게 고민을 하고 3주, 한 달 이렇게 있었던 것은 저도 처음 연출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다 많이 이제 그 삼각관계에 있는 또 인물들이 다들 이제 신인들의 얼굴이다 보니까 주인공에게 제가 조금 더 묻어가고 싶은 더 이렇게 경험이 있어서 그래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많은 다른 이제 배우분들도 연기를 너무 잘하시고 캐릭터에서 또 너무 뛰어나신 분들을 만났는데 처음에 그렇게 만났을 때 그 인상과 분위기, 그리고 그냥 자연인으로서의 그 순수하고 당돌한 모습, 그거를 잊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돌고 돌아서 결국, 근데 심지어 이제 이런 경우가 잘 없다고 하는데 배우 본인이 직접 이제 제작사로 문의를 해주셔서 같이 가야겠다라는 생각과 확신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그때 연락을 준 것도 되게 고마운 에피소드 중에 하나였어요. 네. 그리고 김민철 배우는 그 강호 역할 자체가 그 쓰여진 게 좀 많이 느끼하고 그래서 이게 그 나이에 이렇게 허세고 풋풋할 수 있는데, 근데 그냥 이제 저희가 나이 들어서 보는 입장에서는 에이 막 좀 그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칫 너무 비호감으로 갈 수 있었는데 그 역할 자체를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딱 그 나이에 가질 법한 또 나름의 그런 진정성과 순수함을 갖고 리딩을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 밉지가 않고 외모 자체도 너무 이제 호감이시다 보니까 그게 다 용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구나, 이 사람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거의 또 이제 사실 찾느라 좀 오래 헤맸는데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지연 배우님을 평소에 너무 이제 작품을 좋아하고 같이 하고 싶다라는 그게 있었는데, 제가 항상 10대 영화를 찍으니까 뭔가 이렇게 모시기가 참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스케줄이 바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저의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친분이 있고 그
평소에 이제 오가던 그런 서로에 대한 작품이나 연기에 대해서 대화했던 그런 시간들이 쌓여 있었기 때문에 워낙 또 믿고 오실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첫 촬영이고 이렇게 길게 긴 호흡으로 연기하는 게 처음이어서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더 가지면 더 못할 것 같아서 일단은 그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감독님이랑 그냥 뭐 밥을 먹던 커피를 먹던 계속 교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나마 현장이라도 조금 편해질 수 있게 감독님이 계속 시간을 내주셔서 저도 딱 촬영 시작할 때 이제 대부분의 스태프분들을 다 알고 그러니까 연기하기에는 좀 더 많이 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순서가 막 뒤죽박죽이어도 감독님이랑 많이 리딩도 했었고 계속 읽어보고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저는 다른 촬영이 없어서 많았어가지고 그런 약간 더 이 대본을 더 파고들 수 있는 그런 공부를 할 수 있어서 그래서 좀 편안하게 촬영을 했던 것 같고요. 노래는 전 처음에 생각도 못했는데 감독님이 갑자기 보나 노래 할 수 있어? 그래서 뭐 노래방이요? 노래방 가는 줄 알고 노래방이요? 이랬는데 아니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고 해주셔서 아 지금 아니면 또 못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있어서 차근차근 한 소절씩 이렇게 막 연습하고 녹음하고 듣고 부르고 해서 녹음을 완성했던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부산 사투리를 쓰는 친구다 보니까 그 사투리를 연습을 되게 많이 했고요. 또 선배님이 다 코칭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몸에 뵐 수 있도록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 호신술을 사용하는 씬이 나오는데 그것 또한 또 이제 그 액션 선생님께서 이제 호신술을 가르쳐 주셔가지고 어색하지 않도록 열심히 연습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우지연 배우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는 아무래도 피자집에서 그 장사가 이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주방의 어떤 순서들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사장님한테 뭐 한 하루 이틀 정도 이제 저희가 뭐 준비하고 하는 곳이랑 피자집이 멀지 않아가지고 사장님한테 하루 이틀 정도 배우고, 그때 이제 사장님이랑 같이 도우 이렇게 만들어서 만든 피자 한 2판 정도를 저희가 이제 준비하고 있는 또 감독님이랑 다른 배우분들이랑 조금 나눠 먹고 했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랑은 그리고 또 배우분들이 나이 차이가 그래도 꽤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친구들이 굉장히 밝고 너무 이렇게 즐겁게 재밌게 이제 촬영하는 부분들이 너무 보기 좋았는데, 최대한 저도 이제 같이 껴서 친해지고 싶었지만 말을 많이 걸지 말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옆에서 흐뭇하게 지켜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유진이랑 같이 저희가 그 밤길 걸어갈 때 강아지랑 이제 함께 찍은 장면이 있는데요. 그 강아지를 저희 촬영 전에도 이제 그 현장에 거의 다 이제 동물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다들 이제 현장 사람들이 되게 순하고 친절해서 강아지랑 좀 꽤 오래 저희가 놀았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촬영을 하려고 봤더니, 근데 이 강아지가 사실은 되게 싸납고 짖어야 되는 그 역할이었던 거죠, 시나리오 상으로. 그래서 이제 함께 이제 연기해 주시는 그 선생님께서 이제 강아지를 이렇게 지도해서 애가 조금 이렇게 으르렁이 올라오면은 저희가 이제 슛을 가는데, 이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가면은 꼬리가 이렇게 흔들리고 짖지를 않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감독님한테 여쭤봤더니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편집적으로 이렇게 해서 그리고 그 짖는 소리나 이런 거는 또 소리적으로 조금 커버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근데 뭐 또 이렇게 저희가 근데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존중해가면서 이렇게 그리고 또 그 다른 어떤 연기자나 아니면은 잠깐씩 오는 분들도 다 이렇게 좀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이제 존중하면서 찍는 현장이었던 것 같아서 굉장히 저는 좋았습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람이 너무 좋지만 싫은 척 해야 됐던 강아지의 연기가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이어서 김민철 배우님도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 있다면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딱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기보단 촬영하는 동안이 정말 저한테는 좀 아름다운 추억이었던 것 같아요. 강아지가 온순했던 거는 그만큼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요. 정말 배우들하고도 얘기를 항상 했던 게 한인미 감독님 같은 감독님은 없다. 여기 안 온 홍사빈 배우하고도 항상 그 얘기를 했거든요. 너무 좋은 현장이다. 서로 너무 존중해주고 또 좀 사랑이 넘치는 현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이 너무 행복하고 기억에 남습니다. 네. 저는 그 전석고 선배님한테 그 차 안에 이제 원래 부부랑 같이 차 안에 이렇게 있는데 콜라를 던지는 씬이 있어요. 근데 너무 선배님 차에 콜라를 던지는 것도 떨리고 또 그 연기를 해야 되는데 목이 너무 말라서 제가 그 콜라를 몇 입 이렇게 먹었었어요. 던질 때 되니까 없어서 그 이제 미술팀이 컷하고 잠시만 콜라 좀 더 담을게요 하면서 더 담아주신 기억이 났는데 그 장면이 너무 목이 말라서 계속 콜라를 마시니까 던질 때 콜라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씬이 생각났어요. 네, 재밌는 에피소드 공유 감사드리고 감독님도 기억에 남는 순간이 많으실 것 같은데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렇게 영화를 찍을 때 할 수 있는 특별한 그런 순간 중에 또 하나를 이번에 처음 경험할 수 있었던 거를 말씀드리면 그 유진이 이제 현욱인의 집 앞에서 다시 그 장례식 끝난 후에 찾아와서 이제 대화하고 싸우고 정말 완벽히 이별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홍사빈 배우가 이제 막 꺼지라고 외치는 그 씬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둘의 그 연기와 또 그 집중력 합이 그 순간에 너무 좋았고 그 스태프들도 되게 좀 감동을 받은 그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타이트한 장면들을 찍고서 이제 큰 장면을, 넓은 장면을 찍어야 될 때 그 화면에 이제 그 집주인분한테 미리 부탁은 들었었는데 이제 미처 치워지지 않은 그 농사를 위한 비닐 막 쓰레기들이 엄청 산더미같이 쌓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그 씬을 찍을 때는 너무 시간이 없고 막 비도 오고 그쳤다 하는 그런 좀 열악한 환경이었어서 이거를 그대로 가고 있었는데 이거를 안고 가자니 너무 이제 그 배우들의 열연에 미안해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쁘게 담고 싶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저뿐만 아니라 스태프분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뭔가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원래는 이제 보통 한 팀이 이렇게 맡아서 그런 것들을 처리해야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서 못했던 거였는데 그냥 모두가 이제 달라붙어서 그거를 옮겼던 게 그 순간이 되게 조금 현장에서 느낄 수 있는 되게 감동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특별히 뭔가 메시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마음보다도 사실 만들 때 마음은 제 마음이었고 그냥 영화 보신 다음에 본인들의 어느 한순간 그런 한 공간
같은 데로 한번 다녀오신다면은 좀 그걸로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아요. 네, 그 열심히 이제 드라마나 영화나 또 이제 촬영을 해가지고 자주자주 얼굴 비추고 또 안방으로 극장으로 찾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날 추워지는데 감기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철 배우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작품에서 얼굴 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돌아오는 11월, 12월, 네, 12월 1일 저희는 극장에서 12월 1일 네, 극장에서 꼭 영화 보시고 많은 관심과 입소문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오디션 열심히 봐서 뭐 드라마, 영화 다양하게 많이 비춰지도록 노력하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자리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참 좋은 분들 만나서 또 운이 좋아서 이렇게 작은 영화 또 여성 주인공의 10대 영화를 찍을 수 있었는데요. 또 앞으로도 또 좀 이렇게 여성 주인공으로 솔직하게 다룰 수 있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면 참 여한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자리 함께 해주신 저희 관객 여러분 그리고 빛내주신 게스트분들께 모두 감사드리고 영화 만인의 연인은 12월 1일에 극장에서 개봉할 예정입니다. 잘 지내. 나도 잘 지낼 거야.